지금부터 컴퓨터 학개론 전창호버 F반 서연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할 강의는 제2장 IT 융합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2.2장에는 첫 번째 컴퓨터 쓰임새의 변화, 두 번째 IT 융합, 세 번째 자동차 IT, 네 번째 IT 융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쓰임새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컴퓨터는 ENIAC을 시작으로 복잡한 계산 수행을 주로 했지만 요즘은 대량의 정보 관리도 하므로, 그리고 최근에는 시스템 제어에까지 오기까지,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듯이 최근 컴퓨터들은 대부분 시스템 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은 194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분사형 상도 계산, 난수, 암호화, 우주선 연구 등에 활용되었고, 슈퍼컴퓨터, 이건 요즘 나오는 컴퓨터인데 일기예보 등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 암호 생성 및 해독, 유전자 분석 등 과학기술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정보를 들어오기 때문에 일기예보 같은 데 활용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엄청난 양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기상 정보를 분석하여 모델 기반 기상으로 예측을 하여 이런 식으로 일별 일기예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상 데이터 수집은 관측 위성, 관측 비행기, 관측소, 해양 기상 관측선, 부위, 등표 등에서의 여러 정보를 받아옴으로써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쓰임새 두 번째, 대량의 정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행 정보 시스템, 은행 서버,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인프레임급 컴퓨터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이런 대량의 정보도 관리하게 됩니다. 은행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GUI 를 통한 사용자로부터의 자료 입력 기능 및 정보 저장소 자료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 가공 엔진은 정보 저장소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료를 적절히 가공하도록 합니다. 정보 저장소는 대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 및 관리합니다. 정보 저장소는 파일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컴퓨터 쓰임새, 최근에 거의 모든 컴퓨터가 있는 시스템 제어는, 먼저 시스템 제어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부에 숨어있는 소형 컴퓨터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전, 보일러, 도어락, 자동차, 항공기, 발전소, 의료기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센서, 외부 환경이나 시스템 하드웨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주고, 구동기,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 이런 것도 있고, 제어 소프트웨어라는 센서 값을 입력받아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구동기를 가동하여 시스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알아본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의 예로 대부분 냉장고와 비슷하기 때문에 냉장고와 예를 드는데, 냉장고의 주요 구성 요소, 입출력 패널, 메뉴 버튼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다. 온도 센서, 냉장고 내의 온도를 낮게, 높게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압축기, 냉기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장치, 히터, 만약에 냉장고에 성해가 생긴다면 그 성해를 없애기 위해 온도를 높여준다. 그런 식으로 쓰는 히터가 있고, 제어 소프트웨어라는 냉장고 내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압축기 및 히터를 구동시키는 제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2.2 IT 융합, 융합의 의미란 서로 다른 개념이나 사물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융합, IT 기술 간의 융합으로 복합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들의 예입니다. IT 융합에서 IT와 문화 및 예술과의 융합, IT와 전자산업과의 융합도 있습니다. 10대 IT 분야의 예를 살펴보면,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로봇, 섬유, 기계, 건설, 에너지, 조명, 이 10가지가 IT 융합 분야로서 선정되었습니다. IT 융합 분야인 국방 IT, 의료 IT, 자동차 IT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IT에서 첫 번째,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IT, 의료기기 분야, 가정용 의료기기, 체온계, 혈압 모니터, 혈당계 계보기 등이 있고, 병원용 의료기기, 수술 재활 로봇, 펫CT, 촬영기, 방사능 치료기 등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시공간 제약 완화한 뉴헬스 서비스, 환자 원격 모니터링, 응급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방 IT를 살펴보면 무기체계의 기능 극대화를 하기 위해 봉사용 첨단 무기, 전투기 및 미사일 등의 컴퓨터 제어 기술, 굴절형 화기행 코너샷, K9 자주포, 견마 로봇, 유도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합동 지휘 통제 통신 체계라는 것을 구축하여 미래 전장인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기술을 담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감시 정찰 정비, 정밀 타격, 무기 체계, 의사결정 등을 체계적으로 IT로, 즉 네트워크로 체계적으로 연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 및 항공 IT를 살펴보면 기계 IT, 기계 산업은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화 및 전자화를 시키는 IT 융합 기계 기술, NC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네트워크 기반 생산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항공 IT는 항공산업은 IT, 기계, 전자, 소재 등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종합 시스템 산업입니다. 항공기 제어 소프트웨어와 항공 전자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IT 항공의 예로서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있습니다. T-50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선 IT, 조선 산업의 IT 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 선박 건조, 선박의 엔진, 센서, 제어기 등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적으로 선박 관리를 합니다. 지능형 선박 항해 정보 시스템, 위성 및 무선망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선박 운항입니다. 조선 IT에 의해 크루즈선, 쇼빙선, 액화 천연가스선 등의 고가 가치 선종들, 해저 굴착선 등의 해양 플랜트, 이런 식으로 IT와 조선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IT,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이라고도 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에너지 효율과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시켜 전력 공급자, 소비자, 양방향 정보 교환하는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로봇 IT를 살펴보면 산업용 로봇, 단순 노동 대체 수단으로 제조 현장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지능형 로봇이란 촉각, 카메라, 적외선 등의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 등의 IT 기술 융합,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것을 지능형 로봇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로봇이란 교육용, 오락용, 생활보조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환기로 확대한 것입니다. 로봇 IT에 의해 가정용 청소 로봇, 수술 로봇, 의료용 검체 운반용 로봇, 보행 보조 로봇 등이 있습니다. 건설 IT를 살펴보면 IT 기반 자재 및 공사 관리, 정보 관리 기술을 융합하여 공사 현장 및 자재 공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비용 절감 및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차세대 정보화 도시인 UCT를 사용하며 첨단 IT 기술과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 융합,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통한 생활 평이 증대와 삼유진 향상. 건설 IT의 예를 살펴보면 시설물 안전 관리 네트워크와 UCT 통합 관제실, 지능형 빌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섬유 IT를 살펴보면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기능 섬유, 나노 섬유 등의 지식 집약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T 섬유 기술은 바이오 소자, 유전자, 암세포, 환경 호르몬 등 특정 물질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거나, 입는 전자 소자라는 착용자의 기분에 따라 빛을 발하거나 GPS 기능을 가진 소자입니다. 발광 의류란 발광체 소재를 이용하여 필요시에 빛을 발하는 의류이고, 아이팟과 휴대폰을 제어하는 무선 키패드 내장 점퍼가 있는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IT는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반도체 조명 분야로서 LED, OLED 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명 IT의 예로서는 휘어지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습니다. 조명 기술을 비교해 본다면 백열 전구는 연색성 지수가 높아 자연광에 근접하지만 조명의 효율이 낮고, 형광등은 조명의 효율이 높고 가격 대비 성능 비가 좋지만 인체에 유해한 수은과 납을 사용합니다. LED는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으므로 소형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연색성 지수가 낮으므로 OLED를
OLED는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발열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효율이 낮고 호환이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이 있는 것을 IT와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IT를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은 25,000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제조업입니다. IT 기술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고 고급 차종은 70에서 100여 개의 ECU를 포함합니다. 자동차 IT 융합 기술은 운전자의 편의성, 성능 향상, 자동차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지능형 안전 자동차를 살펴보면 예방 안전 기술, 사고 회피 기술, 충돌 안전 기술, 통합 제어 기술 등 바탕으로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연료 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IT 융합 기능들을 살펴보면 크루즈 컨트롤, 후방 감지 센서 또는 카메라, 움직이는 전조 등 졸음운전 감지 장치, 후측방 차량 경고 시스템, 스마트 에어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융합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융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은 IT 융합 제품,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IT 융합 제품의 오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토요타 자동차의 가속 편당 불량 등이 그 예로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더락 25의 소프트웨어 사고를 살펴보면 이것은 1976년 캐나다에서 개발한 방사능 치료기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제어에서 소프트웨어 제어로 변경하고 최초의 의료사고 후 19개월 동안 6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은 두 가지 동작 모드가 있는데 엑스레이 모드 그리고 일렉트론 모드가 있습니다. 사고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엑스레이 모드에서 방사능 수치를 설정하고 오퍼레이터가 모드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극하게 일렉트론 모드로 변경 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엑스레이 모드에서 설정된 강력한 방사능이 환자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이 의료사고의 시사점을 본다면 프로그래머 한 명이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치면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제어 소프트웨어 작성, 개발 어떠한 소프트웨어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초 사고 후 19개월 동안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초 사고 후에 여러 차례 시스템을 검증하였으나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여 6건의 사고 후에서야 사고 시나리오 재현에 성공했습니다. IT 융합 소프트웨어의 오류 시나리오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IT 융합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엄격한 안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살펴보면 컴퓨터의 보안성,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보안성 문제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사고는 시스템 파괴, 정보 손실, 재산상의 손실 등을 이야기하고 IT 융합 시스템의 보안성을 살펴보면 2차 비오를 시스템을 파괴, 오작동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톡스넷의 피해 영향을 보면 이란이 가장 많이 감염되어 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감염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공학부 F반 서현우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